고요. 이제 법사위 때문에 가보셔야 되니까 제가 네네네. 보내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네네. 김신혜. 그거 말씀해 주셔야죠. 네. 맞아요. 이번에 무죄 네, 선고해서 네. 사실 이거 의원님께서 예, 맨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거 아닙니까? 또 네, 이것도 네. 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마무리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구하라법 만든 사람입니다. 맞아요. 6년 걸렸습니다. 음, 아이들 아동 학대하고 의붓 엄마 아버지, 친엄마 아버지 아동 학대가 훨씬 네.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죽어가는 일, 정인이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제가 정인이 보호 3법도 만들어서 통과시켰고, 근데 이게 다 사후법입니다. 제가 원래는 만들어놨는데 통과가 안 된 거예요. 맞아요. 정인이 사건이 터지니까 온 세상이 발칵해서 통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가슴 아프죠. 먼저 통과됐다면 괜찮은데. 네. 근데 제가 2014년입니다. 법사위 할 때 음, 무기수 김신혜 씨가 교도소 담장 안에서 저기 무죄라고 계속 우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오셨어요. 네. 그 사람이랑 면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처음 알게 된 처음 알게 거죠. 됐군요. 예. 그래서 제가 법사위니까 한번 외부인도 면담이 가능하냐 네. 그랬더니 면회 아.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면회를 하고 오면서 그때 면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든 그런 걸 알아봤었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세상 이야기. 밖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아,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해서 아버지를 죽였다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죽인 적이 없고 그렇죠. 고문받고 이렇게 산 거다. 근데 처음에는 단추가 잘못 끼워졌죠. 근데 아버지가 자기네를 성폭행했다는 오명을 갖고 돌아가셨는데 네. 아버지를 위해서도 나는 무죄를 주장해야 된다. 이 얘기를 1심, 2심, 3심에 무기수 징역을 끄집어내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기가 무기수인데 끊임없이 소리를 내면 자기가 창피한데도 내는 걸 보면 귀를 기울여 줘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그것이 알고 싶다가 취재를 했고, 제가 김신혜법을 만들었고, 네. 그 재심 변호사 박준영 네. 변호사가 끊임없이 도와줘서 14년 후로부터는 10년이 됐고, 네. 그 사건이 있은 건 2000년 때부터는 25년 만에 무죄를 받게 된 거죠.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지만 끈질기게 끝까지 의원님께서 또 함께 예. 해주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교도소에서 예. 편지도 쓰고, 그러니까 저도 뭐 아니면 도예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네, 근데 제가 태완이법 만들어 살인범 공소시 없앤 건 아세요? 알고 있죠. 근데 그 태완이법이 미제 살인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된 겁니다. 태완이법이 만들어지되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다고 하되 미제 살인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겁니다. 그래서 화성연쇄 살인범을 다시 수사한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화성연쇄 살인범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잡은 경기 남부 경찰서 사람들과 예. 간담회도 하고, 제가 이런 사람들 다 승진도 됐습니다. 잘해서.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약촌어거리 살인 사건 혹시 예. 재심 영화 보셨어요? 예. 그게 제가 만든 태완이법 덕분이죠. 그거는 공소시효가 15일 남았어요. 예. 태완이법 만들면서 빨리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예. 이거 공표해줘라. 예. 그래서 저도에서 전자결제에서 공표됩니다. 15일 남기고, 요번에 박준영 변호사랑 얘기하다 보니까 의원님 또 10일 정도였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막 그걸 남기고 예. 진범도 잡고 그 억울한 사람도 풀어주고. 정말 저희 댓글로 보니까 큰 활약하셨네요. 늘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큰 이런 것도 하지만 이게 이런 네. 억울하고 가난하고, 법은 부자들은 다 알아서 챙깁니다. 근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럼요. 억울하게, 범인 아닌 15살짜리가 가서 감옥을 얼마나 살았어. 화성연쇄 살인범은 또 감옥을 얼마나 살았어.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풀어주고 진짜 범인도 잡고, 이게 국회의원이 이게 하는 국회의원 할 일입니다. 일이네요. 예. 자기가 법 윤석열도 잘한다고. 잡고. 예. 잘하셨습니다. 김건희도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김건희 네. 잡아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가셔야 네. 되니까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짧게 한 말씀, 꼭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명태균 진상조사단 단장입니다. 네. 명태균 수사 보고서가 뉴스타파에서 대한민국에 다 공개되었습니다. 그 음. 안에서 윤석열이 나는 명태균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여론조사 부탁하는 게 아니야라고 말했던 게 새빨간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명태균과 김건희가 김종인과 만남을 주선하고 이준석과 만남을 주선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김건희가 주도했다는 게 다 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는 도대체 윤석열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 과정에서는 어떤 존재인가? 경호처 차장 김성훈과 이강호 등은 김건희 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관계인가? 정부 각 부처에 김건희 라인은 얼마나 가서 들어가 있는가? 네. 그리고 김건희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이득을 보고 있으며, 그리고 또 어떤 곳곳에 군에는 김건희 라인이 얼마나 가 있는가? 저희가 국정감사 이런 거 하면서 네. 그리고 관저를 리모델링하고 대통령실을 리모델링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저수지가 있었는가 등등, 윤석열의 이 비상계엄 내란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네. 이 과정에는 과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할 때 혼자 했을까? 김용현은 실행자이고 수계를 따른 자들이고 네. 있지만 이 과정에서 누가 있었을까? 한덕수와 한덕수 부인과 김건희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여러 가지가 저는 얽히고 설켜 있다고 너무 생각해서 밝힐 게 많네요. 여기에서 예. 김건희 출국 금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예. 우선 출국 금지해야 합니다.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되고 김건희 네. 의혹도 하나하나 지금 밝혀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이제 시작이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 수사 보고서가 나와서 네. 저희가 이제 대검의 소환을 촉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의원님 아이. 오늘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오마이뉴스 예. 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려운 네. 상황 속에서 네. 국민들에게 많은 지침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말씀을 못 드렸네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위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영교 민주당 의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또 이제 법사위 때문에 또 바로 날아가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날아가셔야 될 시간입니다. 예, 저희가 또 법사위 현장에서 뵙도록 하고요.